하나, 둘, 셋. 자,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 드릴 내용, 오늘은 스킨 부스터. 정말 핫하죠? 근데 생각보다 제 채널에서 이런 스킨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채널이 이상하게 피부 질환 컨텐츠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쪽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미용이나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술 이런 거에 대한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서 이거를 안 한 거는 아닌데, 근데 저도 이게 스킨 부스터 하거든요. 생각보다 만족도도 꽤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 한번 받아보면은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온 사람들은 피부 질환 컨텐츠를 보고 여기 피부 질환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와서 치료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근데 여기 스킨 부스터나 뭐 필러, 보톡스 이런 거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 다 하거든. 왜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피부 질환만 보는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에요. 피부과 전문의라면 질환도 당연히 봐야 되고 시술이라던가 피부와 관련된 시술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부의 퀄리티를 업시킬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고자 해요. 스킨 부스터가 말 그대로 약간 스킨을 부스팅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피부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스킨 부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넓은 용어고,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바르는 게 될 수도 있고 주사제가 될 수도 있고, 넓게 보면은 피부의 톤이나 퀄리티를 업시켜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용어의 정의가 넓어요. 정말 대표적인 거는 바르는 스킨 부스터는 어떻게 보면 엑소존 계열이 있겠고, 엑소존 중에도 주사제로 허가를 받은 엑소존도 있어요. 그리고 주사제 대표적인 게 진짜 리쥬란, 주베룩, 그리고 스컬트라. 어떻게 보면은 뭐 물광주사, 이것도 스킨 부스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킨 부스터들에 대한 간단한 효과 같은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스킨을 부스팅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피부를 어떻게 좋아지게끔 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피부의 캐릭터가 어떤지에 따라서 해줄 만한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피부의 완전한 표층을 반짝 좋아지게끔 하는 거, 그리고 피부의 그 아래층을 좋아지게끔 하는 거, 또는 피부가 푹 꺼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움푹 패였다, 이런 거를 올려줄 수 있는 거를 나눠서 우리가 보통 시술을 하게 되죠. 피부의 표층을 좋아지게끔 하는 스킨 부스터는 대표적으로 엑소좀이 있어요. 엑소좀은 주사제도 있겠지만 발라서 흡수를 쫙 시켜주는 이런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이 맨질맨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예를 들어서 잔주름 또는 약간의 모공이 조금 신경 쓰인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부의 결을 좀 좋아지게끔 하면서 잔주름도 펴주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새는 주베룩을 많이 써요. 주베룩 스킨 부스터로 나온 제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 리쥬란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런 두 가지인데, 저는 보통 리쥬란보다는 주베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리쥬란보다 덜 아프거든. 저는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좀 푹 패이거나 약간 좀 뭔가 깊은 주름이 있어.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피부의 결을 좋아지게끔 하고 맨질맨질하게 볼륨감, 약간 베이비 페이스, 약간 오동통하게 좋아지게끔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주베룩 볼륨이라는 제형이 있고, 실제로 스컬트라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그리고 기타 등등 요즘 나오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피부 톤에 맞춰서 주사를 또는 도포 후에 초음파나 뭐 기타 장비 이용해서 침투를 시켜주는 이런 스킨 부스터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채널 구독자들은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스킨 부스터가 필요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예민해진 사람한테는 얼굴에 주사를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십 번, 수백 방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피부가 예민해져서 피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시술을 먼저 해드려요. 대표적인 게 뭐 초음파 시술이나 뭐 이온토 장비들을 이용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면서 자극이 없는 스킨 부스터를 많이 쓰게 되죠. 대표적인 게 그 도포용 엑소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뿅 하고 샥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결을 좋아지게끔 하는 바늘이 있는 주사제용 스킨 부스터를 써요.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장벽 기능 떨어졌을 때 뭐 처음부터 뭐 주베룩이나 리쥬란
한 주사를 수십 번, 수백 방 이렇게 찌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더 뒤집어져서 뭐 그 다음날에 그 다다음날에 저한테 와서 약간 의사-환자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주사용 스킨 부스터를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바르는 스킨 부스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바르는 엑소존. 근데 바르는 엑소존은 사실 그냥 피부과 말고 그냥 집에서도 바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피부과에서 요새는 그렇게 막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스킨 부스터가 더더욱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허약한 사람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 능력이나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게 더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킨 부스터는 문제가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상을 더 정상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PT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허약하고 빼빼 마른 막 병약한 사람이 근력 운동하는 거랑 건강한 사람이 근력 운동하는 거랑 누가 더 근육이 더 커지겠어요?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끔 한 다음에 하는 스킨 부스터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예민하고 뭔가 자극이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주사를 이용한 스킨 부스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도포용 스킨 부스터 또는 뭐 그냥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면 주사를 이용한 주입용 스킨 부스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스킨 부스터는 건강한 걸 더 건강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사실상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항상 모든 약은 독이고 부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의사의 시술, 피부과 전문의의 감독하에 시술을 해야 돼요.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스킨 부스터마다 부작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뭐 주베록 같은 경우에 주베록 볼륨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결절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타 그 어떤 약물을 주입을 했을 때 그 약물에 대한 특이 반응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각각의 스킨 부스터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주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스킨 부스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스킨 부스터 총론, 스킨 부스터가 뭐고 어떤 경우에 스킨 부스터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스킨 부스터의 효과가 더 좋아지고 또는 어떨 때는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질환만 보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으시고 아니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킨 부스터의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나중에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스킨 부스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